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직접 코딩을 통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다루고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생성형 AI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희는 챗 GPT를 사용하려고 해요. 사용 전에 챗 GPT가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인데요. 콜롬비아 판사가 판결문으로 챗 GPT를 활용하기도 했고, 미국 하원 의원 제이크는 연설의회에서 쓸 연설문을 쓰기도 했을 만큼 성능이 뛰어난데요. 우리가 질문하면 습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원하는 문서나 코드를 창작하거나 깔끔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는 GPT를 이용해서 원하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회원가입부터 사이트 접속까지 챗 GPT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링크를 영상 하단에 걸어두겠습니다. 한번 코딩을 통해서 기존에 받아둔 아이리스 데이터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CSV를 확인했을 때 각 열의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name.data 파일을 통해서 확인해야 했는데요. 판다스에서 열 이름을 붙여주고 클래스 열을 맨 앞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CSV로 다시 저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예요. 가장 먼저 CSV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겠죠. 운영체제와 상호작용을 위한 OS 라이브러리도 필요할 거예요. import pandas, import os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어느 경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어느 파일을 열어야 할지 알려줘야 할 텐데요. 패스라는 변수를 사전에 준비한 iris 데이터 폴더에 경로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판다스로 CSV를 읽어와야 할 텐데요. 사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부터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죠? 저도 함수를 거의 외우지 않아서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지만 정한다면 생성형 AI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할 때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변을 얻으려면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사진처럼 저는 CSV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가 알고 싶었기 때문에 판다스를 사용해 CSV를 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경로는 저만 아는 정보이므로 패스 변수로 경로를 이미 설정해 두었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알려달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으로 우리가 원하는 read CSV 함수를 사용하여 CSV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답변에서는 단순하게 read CSV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메서드 안에는 여러가지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란 게 있었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옵션에 무엇이 있는지 read CSV 메서드의 주요 파라미터들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자주 사용되는 주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쭉 간단한 설명과 함께 나열해 주었는데요. 분명히 많은 파라미터를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상식이라 생각하고 몇 개만 보고 가보겠습니다. 파일 패스라는 것은 경로겠죠. 당연히 필요할 거고 저희는 사전의 변수로 패스를 통해 지정해 놓았습니다. 셉이라는 것은 separate에 대해 약자일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요. 구분자로 디폴트 값은 쉼표라고 하네요. 저희는 CSV를 사용한다고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었죠. CSV는 쉼표로 구분된 데이터니까 따로 설정해주지 않아도 될 거예요. 헤더는 첫 번째 행을 열 이름 목록으로 지정해준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진 파일은 열 이름이 없으니까 none으로 설정해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skimrows는 몇 줄을 건너뛰고 읽을 건지 지정한다고 하네요. 저희는 첫 줄부터 읽어야 하니까 skimrows를 설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메소드 내에 파라미터가 익숙치 않다면 조건을 주고 파라미터까지 설정해서 GPT에게 코딩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지정한 변수를 알려주고 앞서 보여드린 파라미터에서 무엇을 쓰고 싶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로와 파일명은 사전의 변수로 패스는 rows 어포스트로피 경로 슬래시 파일명 어포스트로피로 지정했다. read CSV 메소드로 헤더 없이 출력하고 싶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으로 코드를 제시해 주네요. 굳이 세 줄에 걸쳐서 절대 경로를 상세히 적어둘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저는 답변을 참고해서 한 줄로 가져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면 전환 없이 코딩만 간단하게 설명해가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홈피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저는 읽을 데이터를 iris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iris를 출력하면 메모장에서 확인한 것보다 구분하기 쉽게 인덱스가 생성되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150행 오열로 구성된 데이터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컴퓨터는 우리처럼 1부터 숫자를 세지 않고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출력 결과를 위에서 5줄만 출력되도록 프린트 대신 헤드 메소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출력된 결과에서 우리는 붓꽃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유니크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는 네 번째 열의 고유한 값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판다스에서 불러온 CSV 파일은 열 제목이 번호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구분하기 쉽도록 각각의 열이 어떠한 데이터인지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 이름은 컬럼스 객체의 속성에서 꽃 받침 길이, 꽃 받침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 그리고 꽃 종류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통해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 iris.columns는 iris의 열 이름을 출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는 것보다 컬럼스 속성으로 출력하는 게 더 확인하기 쉽네요. 그리고 출력 결과는 열 이름이 포함된 리스트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클래스 열을 보기 쉽도록 맨 앞 열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코드를 구성해야 될까요? 로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라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열을 선택하고 직접 원하는 순서대로 리스트를 입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 쓰는 클래스 열을 잘라내기 하고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록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록 속성은 행과 열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먼저 별표 연산자는 리스트를 펼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맨 앞에 클래스 열을 넣습니다. 이제 클래스 열을 제외한 나머지 열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iris.columns의 서브 슬라이스 콜론 마이너스 1로 마지막 열을 제외한 모든 열 이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별표 연산자를 이용해서 선택된 열들을 개별 인수로 분리해 주겠습니다. 참고로 콜론은 모든 행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잘라내고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클래스 열을 제거하고 맨 앞에 삽입하여 열 순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팝 메서드는 특정 열을 제거하고 해당 열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해당 열을 컬럼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면 클래스 열이 제거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될 겁니다. 인서트 메서드는 특정 위치에 새로운 열을 삽입하는 기능을 합니다. 클래스 열을 맨 앞 인덱스인 0번째에 삽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자는 열의 이름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에서 삽입될 열의 데이터를 지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불러오고 편집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해온 리스트 객체를 특정 범위로 선택을 하고 편집하는 것을 슬라이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편집한 CSV를 기존의 패스 변수로 설정한 경로로 iris.csv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toCSV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장한 파일을 다시 처음처럼 read CSV 메서드로 다시 불러와 볼게요.
헤드 함수로 확인해 보니 우리가 열 이름을 지정하고 열 순서를 변경한 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다르지만 프린트 함수의 인덱스로 불러올 수도 있죠. 마지막 오행도 iris.subslice -5 콜론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